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4가지 계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중 진보와 보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부류의 충신들이고, 좌파와 우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라든 국민이든 이용하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에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허간한 일부 당파 싸움꾼들이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을 온갖 권력 남용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답답한 것은 요즘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시기에 아직도 선거를 할 때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써가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마이크를 잡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해서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데 이놈의 정치는 아직도 달구지를 타고 다니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가 묻지마 폭행, 살인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선언한 이후 기독교 성향을 지닌 좌파인지 진보인지 모르지만 민주화를 주창하는 대통령 몇 분이 집권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범죄가 늘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무소 안에 TV까지 설치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가난한 선량한 서민들은 때거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들은 좋은 의도로 그러한 정책을 썼겠지만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정입니다. 그분들은 종교와 정치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공적인 업무이고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정치는 법률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입니다. 종교의 사랑과 자비는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국민들이나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단체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를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비가 아니라 매로 다스리더라도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경전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용서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엄격하게 통치하셨습니다. 구약은 경전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중국의 삼국지와 같은 역사 기록입니다. 구약은 종교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지침서요 정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했기에 사람들은 경전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교를 지향하는 나라였다면 선교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 중에는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 민족과 세계를 포함한 인류 태초의 일과 미래의 세상의 종말까지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바람에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나라에 재앙들이 생기자 그 나라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는데 다윗 왕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중에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수레를 호위하던 우사란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는 좋은 의도로 잡았지만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인데 권능이 없는 자가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어김으로써 정해진 법에 의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법정의 판결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즉 한국적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박 대통령은 가난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린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분이 혁명을 일으켜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하면서 깡패들을 제거하고 철저한 방공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 모든 총기류들을 거둬들이고 철저한 보안으로 마약과 음란물 등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유해한 문화를 철저히 막았기에 사회가 안정이 되었고 그분의 탁월한 미래에 대한 해안으로 기업인들을 도와 정치인과 경제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화롭게 정치를 한 기초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분이야말로 훌륭한 합리적인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많은 야당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그분이 진보인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 부류를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투쟁가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좌파나 우파들입니다. 정치에 성공하려면 투쟁하는 정치가가 되지 말고 전략을 쓰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투쟁자는 남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만 전략가는 모범을 통해 다른 동료의 지지로 자연적으로 리더가 됨으로써 높은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하고 안전한 자리가 됩니다. 박 대통령은 범죄를 억압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부강하게 되었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지 못해 그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공직자들의 봉급을 올려서 풍족하게 살도록 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부정부패를 단속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진보는 깨끗하고 보수는 부패가 심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권이나 부패 없는 정권이 없고 그 부패를 즐기는 자들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나라 황제인 주원장과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왕처럼 엄한 정치를 해야 범죄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중국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국민들에게는 너그럽고 인자했지만 공직자에게는 엄한 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비형, 즉 살가죽을 벗기는 벌도 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비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들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태평성대가 되어 그 왕이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TV를 보는데 루마니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과 인터뷰를 하는데 예전에 그 나라에는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엄한 정치를 했는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때 사람 키만 하고 사람 다리 굵기 정도의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세워놓고 항문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어도 죽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도 그 왕을 칭송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치를 저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잔인한 법은 범죄를 막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특효약입니다. 법이 무서우면 범죄는 사라집니다. 보수적인 진보 성향을 지닌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국민이 많은 나라는 안정적입니다. 정치인은 투쟁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제1당이나 2당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으로 당을 장악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자신의 고결한 철학이 있어도 자신만을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뜻도 받아들여 녹여내는 넓은 아량과 인내심도 배우고 자신이 품은 비전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화신상담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지 않고 자유당 시대를 그대로 이어왔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치 천재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은 혁명을 성공한 바로 다음 해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난한 시기라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노태우 정부에 와서 확립되었지만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 없는 사람의 무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군에 몸담고 있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정치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한 정치인과 정직한 국민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똑한 정치인과 국민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직한 정치인과 국민이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며 의로운 일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모든 국민도 자신처럼 정직하게 살아서 모두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똑똑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극히 경계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똑똑한 범죄자는 법도 피하고 사람들의 눈도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의 업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이 하늘의 그물이 느슨한 것 같아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듯이 그는 자신의 죄로 파멸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지도자 탓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뽑아준 국민 탓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투표할 때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가 맑아지고 정직한 정치인의 국민은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더 나쁜 정치인을 뽑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논리입니다. 어차피 같은 도둑입니다. 덜 나쁜 도둑이 여건이 주어지면 그보다 더 큰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더라도 덜 나쁜 도둑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단독 출마를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표를 얻지 못하면 자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도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그 즉시 가중처벌로 엄하게 처벌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동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학교 선배라고 찍어주고 친척이라고 찍어준다면 이 나라는 절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단호하게 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찾아 표를 주지 못한 사람들의 탓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그 나쁜 정치인을 지지한 자신을 먼저 욕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서부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나쁜 짓만 일삼는 자신의 아들이 정의로운 주인공을 뒤에서 총으로 쏘려고 하자 자신의 아들을 쏘아버리는 그 장면이 저의 기억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초기에 가볍게 걸려 소홀히 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감기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사회든 일반사회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벌, 즉 사형을 시켜버린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재산을 잃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에 동기를 유발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정치인은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충실히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국민 각 개인이 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온갖 거짓 소문과 혼란과 부패와 방종에 빠지는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엄한 법률과 법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제도가 국회의원을 만든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정치인은 집에 돈이 많아 풍족하고 할 일은 없고 사회적으로 명예나 얻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치계에 나와 말만 잘하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니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두 사람이 유세를 하면 정직한 사람은 떨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을 실천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 1차 목표니까 온갖 겁모술수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간혹 정직한 정치인이 당선되더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별종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자신이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건 국민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르게 행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그가 도둑의 심보를 지닌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가증스러워 보이고 혐오감마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는데 자신이 정직하다면 자신을 따르는 정직한 자들의 뜻일 것이고 그가 도둑의 성향을 지녔다면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의 뜻일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인기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보다는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는 능력제 국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를 예로 들면 회사나 운동선수, 과학자를 뽑는데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밖에 있는 그 분야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인기 있는 자를 투표로 뽑아 맡긴다면 그들의 앞날은 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없이도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 가덕도 비행장에 대한 국책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대통령이 1차 국무위원들과 의논하여 건설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전문가 2~3명에게 의뢰하여 그들이 조사한 뒤 대통령을 비롯한 각 고위 공직자들과 지방의 시장, 군수, 도지사를 모아놓고 그분들 앞에서 그 전문가들이 각자 조사한 내용을 설명한 뒤 대통령을 비롯한 그분들이 듣고 투표하여 결정된 대로 사업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상시로 쓰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 집권을 하면 야당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집권당이 아예 일을 못하도록 흔들고 방해하는 것은 나쁜 방법입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야당이 되면 집권당이 바르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못하도록 해방을 놓으니 어떻게 나라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집권당을 해방해서 일을 망치도록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 이유는 집권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칭송을 받으면 야당인 그들은 영원히 집권당이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집권을 해야 남 모르는 숨은 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망치더라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좌파와 우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들입니다. 그러나 보수나 진보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또는 자기 당이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각 직책에 인재를 발탁할 때 그분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 선택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친척이든 자녀든 그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는 일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 사항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배제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박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인재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평가할 게 아니라 누구든 그가 일한 후에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학벌이나 어떤 자격 요건, 신체적 요건도 보지 말고 구급부터 시작해서 일 추진력, 성실성, 정직성을 보고 그 조직에 장을 맡기고 그가 나중에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면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리더는 자연 섭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만들어집니다. 진보든 보수든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일이 끝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평가하고 벌이든 상이든 주고 특히 공직자로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로서 다스린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이고 진보입니다. 진보는 남을 바꾸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치라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군인이 통치하든 검사가 통치하든 배우가 통치하든 코미디언이 통치하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치란 폭넓은 자유, 가혹한 벌칙을 적용할 때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무력하면 국민이 애통할 것이고 법이 강력하면 범죄자들이 애통해 할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남긴 훌륭한 명언이 기억납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일하는 자가 이순신과 같은 충신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치계에 나가지 않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결격 사유를 알면서도 정치계에 나가는 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많이 아픕니다. 두개골이 쪼개어져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늘의 카메라에 찍히고 자기 자신의 골수에 저장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십 년의 하찮은 영광을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 잘못된 선택으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천국 가는 길이 힘들어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눈길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사의 경운처럼 하늘이 만들어준 지도자를 간섭하는 우를 범하여 자신의 머리에 저주를 쌓아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늘이 준 기회를 사심없이 겸손하게 봉사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영광을 더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생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여 그분이 계시는 가장 높은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1830년에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을 방문하셔서 가장 크고 위대한 지식과 교리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불사불멸과 영생의 고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